종합 스포츠 분석 토킹 채널입니다. 10년 이상의 실전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데이터 기반 핵심 분석부터 최강 배팅 전략까지 아낌없이 공유해드립니다. 수년간 운영된 전문 분석방 링크는 고정 댓글에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아약스 vs SL 벤피카. 이 경기는 표면적으로는 아약스의 홈 경기이지만 실제 내용은 중원 압박 강도와 하프 스페이스 활용 능력에서 벤피카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우위를 가져가느냐에 달린 승부다. 홈팀 아약스는 4-2-3-1 구조에서 볼 소유 구간이 길지만 중앙 미드필더 수비 가담이 늦어 하프 스페이스가 비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어 올스네스 같은 전진 드리블형 미드필더에게는 매우 좋은 먹잇감이 될 수 있다. 올스네스가 중원에서 첫 번째 압박을 탈출한 뒤 하프 스페이스 쪽으로 각을 틀어 전진 드리블을 시도한다면 아약스의 두 번째 라인은 뒤로 물러나고 파블리디스와 동료 공격수는 박스 안에서 수적 우위를 형성할 여지를 확보하게 된다. 벤피카는 이 타이밍에 측면 미드필더 한 명을 안쪽으로 좁혀 넣어 아약스의 수비형 미드필더 둘과 센터백 라인 사이에 3대2 구도를 만드는 식으로 박스 앞 공간을 압박할 수 있다. 반면 아약스는 중앙 미드필더의 수비 가담이 늦어 세컨 라인이 쉽게 무너지는 특성 때문에 한 번 전진 드리블을 허용하고 나면 박스 앞에서 수적 분리 속에 슈팅을 허용하는 장면이 나오기 쉽다. 그래서 벤피카가 초반부터 올스네스를 중심으로 중앙 하프 스페이스를 찌르는 드리블과 짧은 패스를 섞어 사용한다면 아약스 수비 블록은 안쪽으로 말리며 측면까지 동시에 열리는 부담을 안게 된다. 또한 리오스의 활동량을 활용해 두 번째 라인에서 압박을 이어가면 아약스의 빌드업은 수비 라인 혹은 골키퍼까지 내려가며 롱볼 비중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 구도가 반복되면 베오르스트가 전방에서 포스트 플레이를 해도 주위에 세컨 찬스를 받을 동료 숫자가 부족해지고 오히려 벤피카 수비가 두 번째 공을 먼저 잡아 역습을 전개하는 장면이 늘어날 수 있다. 벤피카 입장에서는 하프 스페이스로 파고드는 올스네스의 전진 드리블과 파블리디스의 박스 안 움직임만 안정적으로 맞물린다면 박스 앞에서 수적 우위를 만드는 상황을 경기 내내 가져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누가 더 많이 공을 가진다보다 누가 더 좋은 위치에서 전진 드리블과 슈팅을 가져가느냐가 중요하고 그 부분에서 벤피카의 구조가 훨씬 효율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약스가 홈에서 세트피스 한두 번으로 기회를 만들 수는 있지만 오픈 플레이 전체의 흐름을 바꾸기에는 중원 수비 가담과 라인 간격 관리에서의 약점이 너무 뚜렷하다. 결국 90분 동안 하프 스페이스를 얼마나 침착하게 파고드는지 그리고 박스 앞에서 수적 우위를 얼마나 꾸준히 유지하는지가 승부의 열쇠가 될 것이고 이 부분에서 벤피카 쪽이 더 준비된 팀으로 평가할 수 있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아약스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갈라타사라이 vs 위니용 GS. 이 경기는 홈팀 갈라타사라이의 전방 압박과 짧은 역습 완성도가 원정팀 위니용의 좁은 빌드업 간격과 장거리 이동 피로를 얼마나 집요하게 파고들 수 있느냐에 따라 양상이 갈릴 가능성이 크다. 갈라타사라이는 초반부터 4-2-3-1의 1선과 2선을 모두 끌어올려 위니용의 첫 패스 루트를 차단하고 센터백과 미드필더 사이에서 볼을 주고받는 순간을 노릴 것이다. 이때 르로이 사네가 측면에서 안으로 파고들며 패스 경로를 잇고 인터셉트에 성공한다면 균도안과의 원투 패스 혹은 직선적인 스루 패스로 곧바로 짧은 역습이 전개될 수 있다. 이카르디는 박스 안에서 수비수 어깨 뒤를 공략하는 움직임으로 수비 라인을 끌어내고 컷백이나 낮은 크로스를 마무리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그래서 갈라타사라이는 단순히 점유율만 높이려 하기보다는 압박 성공 이후 짧은 시간 안에 마무리까지 가져가는 전원 축구를 통해 위니용의 실수를 득점으로 전환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위니용은 빌드업 초반 볼 간격이 좁은 특성 때문에 갈라타사라이의 전방 압박이 들어올 때마다 볼터치 한 번 한 번에 큰 부담을 안고 움직여야 한다. 에라지가 압박을 피해 측면이나 후방으로 빠져나오지 못한다면 플로르주와 데이비드를 향한 전진 패스 루트가 끊기고 롱볼에만 의존하는 구간이 늘어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세컨볼 경합에서도 갈라타사라이 중원이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가능성이 높고 두 번째 볼을 따낸 뒤 다시 공격을 이어가는 패턴이 반복될 수 있다. 여기에 벨기에에서 튀르키예까지 이어지는 긴 이동거리로 인한 피로 누적까지 겹치면 위니용은 후반으로 갈수록 압박 강도와 라인 유지력이 함께 떨어질 위험이 크다. 반면 갈라타사라이는 홈 관중의 압도적인 에너지를 등에 업고 경기 막판까지 템포를 끌어올릴 수 있는 팀이라 교체 카드를 활용해 측면 스피드와 전방 압박 강도를 유지하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위니용이 세트피스나 롱볼 한두 번으로는 기회를 만들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경기 내용에서 주도권을 가져가기에는 구조적인 한계가 분명하다. 결국 이 매치는 갈라타사라이의 압박 타이밍과 짧은 역습 완성도, 그리고 이카르디의 박스 안마무리가 어느 정도 효율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점수 차이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전술적 완성도와 홈 이점, 이동거리에서 오는 피로도 격차까지 감안하면 경기는 시간이 흐를수록 갈라타사라이 쪽으로 조금씩 더 기울어지는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 위니용 입장에서는 실점 시간을 최대한 늦추며 버티는 것이 관건이지만 빌드업 초반부터 압박에 눌리는 시간이 길어진다면 실수 한 번이 곧 승부의 방향을 바꾸는 결정적인 장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보면 전술 구조 경기 장소 이동 피로까지 모두 감안했을 때 이 경기는 갈라타사라이가 주도권을 쥐고 승리를 노려볼 만한 매치업으로 해석하는 편이 합리적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갈라타사라이 승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보데글림트 vs 유벤투스. 이 경기는 라인을 끌어올려 공격적으로 나서지만
수비 전환 속도가 느린 보데글림트와 로카텔리 일디즈를 중심으로 한 빠른 전환 패스를 앞세운 유벤투스의 상성 싸움이 핵심이다. 보데글림트는 홈 경기장의 열광적인 응원 속에서 전방 압박을 과감히 시도하며 점유율을 가져오려 할 것이고, 호그와 하우게를 중심으로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동시에 공략하는 공격 패턴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 살트네스가 중원에서 전진성을 살려 박스 근처까지 올라오면 순간적으로 상대 박스 주변에서 수적 우위를 만들 수 있지만, 이때 뒤쪽 커버가 동시에 따라 올라오지 못하면 전환 국면에서 뒷공간이 크게 노출된다. 유벤투스 입장에서는 굳이 라인을 과하게 끌어올리기보다는 중원에서 1차 압박으로 방향을 제한해 볼을 빼앗은 뒤 로카텔리를 통해 전원의 첫 패스를 정확하게 넣어주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플랜이다. 그래서 수비 전환이 느린 보데글림트의 구조를 감안하면 로카텔리가 탈압박 한두 번으로 압박을 벗겨낸 뒤 일디즈에게 빠르게 연결하는 순간 수비 라인 앞과 사이 공간이 동시에 열릴 가능성이 크다. 일디즈는 이 지점에서 오프 더 볼 무브먼트를 유도하며 데이비드와 측면 윙어에게 직선 패스 혹은 대각 패스를 선택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보데글림트의 센터백과 풀백 사이 간격은 더 넓어질 수밖에 없다. 반면에 보데글림트는 자신들의 공격 템포를 유지하려 할수록 역으로 유벤투스의 전원 한 번에 뒤가 뚫릴 위험을 안고 가야 한다는 딜레마에 빠진다. 그래도 보데글림트가 홈에서 초반 에너지와 전방 압박으로 강하게 나설 경우 유벤투스가 잠시 수세에 몰리는 구간은 나올 수 있고, 세트피스나 세컨볼 상황에서 실점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장면도 생길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보데글림트는 공격 시 인력이 앞쪽에 쏠리고 수비 전원에서 복귀 속도가 느려 하프 스페이스와 측면 채널이 동시에 노출되는 패턴이 반복되는 팀이다. 반면에 유벤투스는 로카텔리와 일디즈가 빠르게 공수 전환 패스를 주고받으며 오프 더 볼 무브먼트를 이끌어낼 수 있고, 그 흐름 속에서 데이비드가 수비 뒷공간을 파고드는 찬스를 여러 번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라인을 높게 유지하는 보데글림트의 리스크는 커지고, 유벤투스는 전환 한두 번만 정확히 맞춰도 골문 앞까지 직선으로 도달할 수 있는 구조를 계속해서 확보하게 된다. 보데글림트가 이 흐름을 끊으려면 라인을 조금 더 관리하며 신중하게 올라가야 하지만, 그렇게 되면 자신들이 강점을 가진 공격 템포와 전방 압박 강도도 같이 떨어지는 역효과를 감수해야 한다. 결국 이 경기는 느린 수비 전환 vs 빠른 전환 패스라는 구도가 끝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과 집중력이 떨어지는 순간마다 유벤투스의 전환 한 번이 곧 실점 위기로 직결될 여지가 크다. 그래서 전술 구조와 공수 전환의 질, 하프 스페이스 활용도까지 종합하면 유벤투스가 원정이지만 결정적인 찬스의 질에서 앞서며 결과를 가져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보데글림트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첼시 vs 바르셀로나. 이 경기는 포백 라인을 높게 유지하며 점유율로 압박하는 바르셀로나와 전환 속도를 살려 뒷공간을 노리는 첼시의 상반된 스타일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매치업이다. 첼시는 엔소 페르난데스가 후방에서 전진 패스를 정확히 꽂아 넣어주는 순간 주앙 페드로와 페드로 네투가 동시에 라인을 깨고 침투하는 그림을 자주 연출할 수 있다. 바르셀로나는 늘 하프라인 위에서 수비 라인을 유지하려 하기 때문에 수비수들이 뒤를 향해 전력으로 돌아뛰어야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이 과정에서 한 번만 타이밍을 놓쳐도 단독 찬스를 허용할 수 있다. 주앙 페드로는 간격 사이에서 공을 받았다가 한 번에 뒷공간으로 치고 나가는 움직임이 살아있는 자원이라 바르셀로나 센터백에게는 쉬지 않고 위치를 점검해야 하는 부담을 준다. 페드로 네투는 측면에서 볼을 잡으면 안쪽과 바깥을 동시에 위협하는 타입이라 하이라인을 유지하며 전진한 풀백 뒷공간을 향해 반복적으로 침투해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첼시는 바르셀로나의 높은 라인 뒤에 생기는 넓은 공간을 전제 조건으로 깔고 전환 상황에서 세컨볼 경쟁에서 앞선 뒤 곧바로 전진 패스를 시도하는 전략을 준비해 올 가능성이 크다. 반면 바르셀로나는 페드리와 라민 야마를 중심으로 하프 스페이스에서 짧은 패스를 주고받으며 첼시의 포백을 계속 끌어내고 박스 주변에서 수적 우위를 만들어 가려 할 것이다. 페란 토레스는 수비 라인 어깨를 타고 들어가는 움직임으로 첼시 센터백의 시야를 흔들면서 하프 스텝 먼저 앞으로 나가려 할 것이고, 이는 박스 근처에서의 세컨 찬스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셀로나가 라인을 계속 높게 유지하는 한 한 번 공을 잃었을 때 첼시의 빠른 전환을 모두 막아내기는 쉽지 않고, 홈에서 뛰는 첼시 입장에서는 이 리스크를 정면으로 파고들 동기부여가 충분하다. 첼시는 기성용 이적 여파로 흔들렸던 팀과 달리 지금은 엔소를 중심으로 중원 구조를 재정비해가며 전반과의 연계에 안정감을 찾아가는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 특히 전반 20분 이후 바르셀로나가 점유율을 잡겠다는 욕심으로 라인을 더 끌어올리는 구간이 나오면 첼시는 의도적으로 한두 번 길게 차올리는 전환 패스 패턴을 통해 경기 흐름을 뒤집을 수 있다. 후반 들어 양팀 모두 체력이 떨어지는 시간대에는 포백 뒷공간을 향한 침투와 세컨볼 경합에서의 집중력이 승부의 균형을 완전히 깨뜨릴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바르셀로나는 여전히 볼을 지배하는 능력에서는 우위를 점할 수 있겠지만, 긴 대회 일정과 높은 라인 운용으로 인한 피로 누적이 후반 들어 수비 집중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변수를 안고 있다. 반면 첼시는 홈 경기장의 분위기를 등에 업고 전환 상황에서의 폭발력을 극대화해 바르셀로나의 포백 뒷공간을 여러 차례 찢어놓는다면 점유율에서 뒤지더라도 스코어에서는 앞서 나갈 수 있는 전술적 상성을 가진 쪽이다. 결국 이 경기는 볼을 오래 소유하는 팀이 아니라
뒷공간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팀이 웃을 가능성이 높은 승부이고, 그 지점에서 첼시의 날카로운 침투와 전환 속도는 충분한 설득력을 가진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첼시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도르트문트 vs 비아레알. 이 경기는 도르트문트의 빠른 전진 템포와 하프스페이스 침투 설계가 비아레알의 느린 전개와 전진 패스 타이밍 문제를 얼마나 노출시키느냐에 초점이 맞춰진 승부다. 도르트문트는 3백을 기반으로 후방에서 안정적으로 빌드업을 시작한 뒤 조브 벨링엄이 중앙 이선에서 공을 받는 즉시 템포를 끌어올려 전진 패스를 공급하는 구조를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 조브 벨링엄이 중원에서 한두 번의 터치만으로 전진 방향을 설정해주면 자연스럽게 비아레알 수비 라인의 간격이 벌어지고 그 틈 사이로 기라시와 아데예미의 침투 동선이 살아난다. 특히 아데예미의 스피드를 활용한 측면, 하프스페이스 결합 패턴은 전진 패스 타이밍이 안 맞아 공격이 끊기는 비아레알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날카로운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 비아레알은 페페와 예레미 피노, 게에가 공을 잡았을 때 개별적으로는 퀄리티를 보여줄 수 있지만 팀 전체 전개 과정에서 패스 타이밍이 늦어 공격 흐름이 끊기는 순간이 반복되면 상대 수비가 라인을 정렬하고 블록을 단단히 세울 시간을 충분히 허용하는 꼴이 된다. 이렇게 되면 비아레알은 수비 블록 사이 간격이 열리기 전에 공격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결국 외곽 크로스나 먼 거리 슛에 의존하는 장면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반대로 도르트문트는 조브 벨링엄의 빠른 템포 패스와 기라시의 박스 안 움직임, 아데예미의 뒷공간 침투를 연쇄적으로 가동해 수비 블록 사이를 찢는 장면을 경기 내내 반복하려 할 것이다. 세컨볼 경합에서도 도르트문트가 중원에서 먼저 몸을 붙이고 템포를 끊기 전에 다시 앞으로 찔러주는 형태로 나간다면 비아레알은 수비와 중원 사이 간격을 줄이지 못한 채 계속 수세에 몰릴 가능성이 크다. 비아레알 입장에서는 전진 패스 타이밍을 조정해 공격 흐름을 부드럽게 가져가야 하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패턴을 감안하면 수비 정렬이 끝난 뒤에야 마지막 패스를 넣는 장면이 많아 박스 안에서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수 있다. 도르트문트는 홈 분위기 속에서 초반부터 전방 압박 강도를 올리고 볼 탈취 후 빠른 템포로 공격을 전개하면서 비아레알의 느린 전개를 정확히 정면으로 겨냥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 경기는 전진 패스 타이밍과 템포 조절이라는 요소에서 이미 차이가 나는 매치업이고 그 차이가 수비 블록 사이가 열리는 횟수와 슈팅 찬스 빈도로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전방 압박과 빠른 전개, 하프 스페이스 점유에서 더 조직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쪽은 도르트문트이며 경기 전반적인 흐름 역시 도르트문트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도르트문트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맨체스터시 vs 레버쿠젠. 이 경기는 포지셔널 플레이의 정석을 구현하는 맨시티와 3백 기반 전환 공격에 강점을 가진 레버쿠젠의 스타일 대결이다. 맨시티는 수비형 미드필더 앞 공간과 하프 스페이스를 중심으로 패스 레인을 열어두고 베르나르도 실바를 그 핵심에 세워 라인 사이에서 전진 패스를 풀어낼 가능성이 크다. 레버쿠젠의 중원 압박이 헐거워지는 순간 수비형 미드필더의 커버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지기 때문에 베르나르도 실바가 이 틈을 파고들어 공을 받는 장면이 반복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포백과 수비형 미드필더 사이 간격이 벌어지고 홀란드는 최전방에서 수비수들을 묶어놓은 채로 도쿠가 하프 스페이스와 측면을 교차 침투하며 수비 블록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다. 특히 도쿠의 1대1 돌파는 레버쿠젠 윙백과 측면 센터백 조합의 수비 집중력을 시험할 것이고 컵백과 낮은 크로스를 통해 박스 안 슈팅 볼륨을 꾸준히 쌓는 그림이 그려진다. 레버쿠젠은 시크를 향한 직선적인 롱 패스와 텔라의 속도를 활용한 빠른 전환으로 대응하겠지만 맨시티의 전방 압박과 역압박 강도가 유지된다면 탈압박 성공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레버쿠젠은 공을 잡는 시간보다 따라다니는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중원과 수비 라인의 간격이 점점 벌어지는 구조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베르나르도 실바가 하프스페이스에서 전진 패스를 연결하는 패턴이 자주 나오면 레버쿠젠 수비형 미드필더는 사이드로 끌려나가고 그 자리를 다른 미드필더가 메우는 동안 박스 앞 공간이 비는 장면이 반복될 것이다. 이 틈을 활용해 맨시티는 중거리 슈팅, 박스 앞 세컨볼, 박스 안 컵백 등 다양한 루트로 슈팅 찬스를 만들어갈 수 있다. 반면에 레버쿠젠은 공격 시 숫자를 많이 올리는 만큼 공을 잃었을 때 뒤로 빠지는 속도와 라인 회복이 늦어지면 맨시티에게 역습까지 허용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버쿠젠의 전환 속도와 시크의 결정력은 한 번의 역습이나 세트피스 상황에서 변수를 만들 수 있는 요소다. 하지만 전체적인 볼 점유와 위협 지수 라인 사이 공간 관리 능력을 종합하면 맨시티가 홈에서 경기를 주도하며 찬스 수를 훨씬 더 많이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레버쿠젠 중원 압박의 빈도가 떨어지고 수비형 미드필더의 커버 범위가 더 넓어지는 구간이 분명히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 타이밍 이후에는 맨시티 쪽 기대값이 더 크게 벌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이 경기는 하프 스페이스를 누가 먼저 점유하고 전진 패스의 완성도를 누가 더 높게 가져가느냐의 싸움이며 이 구조에서는 베르나르도 실바를 중심으로 한 맨시티의 전술 완성도가 더 높은 편이다. 그래서 전술적 상성과 홈 경기장의 분위기, 그리고 라인 사이 공간 관리 능력을 모두 감안했을 때 이 경기는 맨시티가 흐름을 끊어 잡을 타이밍에 가까운 승부라 할 수 있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맨시티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마르세유 vs 뉴캐슬.
이 경기는 마르세유의 라인 브레이킹 패턴과 뉴캐슬의 불안한 라인 조율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승부다. 마르세유는 호이비에르가 6번 지역에서 1차 압박을 견디고 첫 패스를 안정적으로 전진시키는 순간 경기 템포를 자신들의 리듬으로 가져올 수 있다. 그린우드는 뉴캐슬 세컨드 라인과 수비 라인 사이 애매한 지점에 몸을 숨겼다가 공이 넘어오는 순간 방향 전환과 첫 터치로 수비 간격을 찢어놓는 움직임을 자주 가져갈 것이다. 이때 뉴캐슬의 오프사이드 트랩이 완벽히 맞물리지 않는다면 그린우드가 볼을 따내고 한두 번의 터치로 수비 라인 뒤를 향해 전진하는 장면이 반복될 수 있다. 오바메양은 이러한 상황에서 수비 뒷공간을 향해 대각선 침투를 가져가며 그린우드와의 타이밍이 맞는 순간 골키퍼와 1대1 찬스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마르세유는 좌우 풀백을 번갈아 올리며 하프스페이스와 측면을 동시에 공략하는 패턴을 사용해 뉴캐슬의 간격 조절을 더 힘들게 만들 수 있다. 뉴캐슬은 엘랑카와 반스의 속도, 토날리의 전진 패스를 활용해 전방에서 라인을 끌어올리려 하겠지만 볼을 잃는 순간 전환 수비가 늦어지는 패턴이 또다시 발목을 잡을 수 있다. 특히 뉴캐슬의 세컨드 라인이 압박에 나섰다가 뒤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간격이 벌어지면 호이비에르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다시 한번 그린우드 쪽으로 방향 전환을 시도할 여지가 크다. 그래서 전반에는 뉴캐슬도 한두 번 위협적인 전환 공격을 만들 수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마르세유가 라인 간격 관리와 전진 타이밍 조절에서 더 안정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후반으로 갈수록 뉴캐슬 수비 라인의 집중력이 떨어지면 오프사이드 트랩 타이밍이 더 어긋나기 쉽고 그 순간마다 그린우드의 라인 브레이킹이 결정적인 찬스로 직결될 수 있다. 마르세유 입장에서는 굳이 점유율을 극단적으로 높이지 않더라도 뉴캐슬 수비 라인이 올라오는 타이밍을 기다렸다가 그 뒤편 공간을 한 번에 찌르는 경기 운영이 효율적이다. 반면 뉴캐슬은 토날리의 전개 능력과 전방 자원들의 개인 기량에 의존해 균형을 맞추려 하겠지만 수비 간격과 오프사이드 트랩이 계속 흔들린다면 실점 리스크가 누적될 수밖에 없다. 결국 이 경기는 라인 사이 공간을 얼마나 빠르게 점유하느냐와 불안한 수비 간격을 누가 먼저 공략하느냐의 싸움이고 이 구조에서는 마르세유 쪽의 기대값이 더 높게 형성되는 매치업이라 볼 수 있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마르세유 승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나폴리 vs 카라바흐 이 경기는 기본적으로 점유와 전개 능력에서 앞선 나폴리가 홈에서 주도권을 쥐고 들어가는 구도가 예상된다. 나폴리는 데 브라이너가 하프스페이스에서 공을 받을 때마다 루카의 뒷공간 침투와 폴리타노의 반대측 스위칭 움직임을 동시에 활용하는 전개로 상대 수비 라인을 시험할 것이다. 카라바흐는 주비르가 있는 측면으로 공격 비중이 쏠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전개가 한쪽으로 몰린 뒤 공을 잃는 순간에 역습 리스크가 크게 발생한다. 그래서 나폴리는 수비 시에도 굳이 라인을 낮추기보다 중원에서 압박 라인을 설정하고 공을 따낸 즉시 폴리타노나 대 브라이너를 거치는 빠른 전환으로 빈 공간을 공략하는 접근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카라바흐의 좌우 밸런스가 흔들리며 한쪽으로 쏠리면 반대측 전환 시 풀백과 윙의 커버 타이밍이 늦어지고 그 틈을 나폴리의 에이스 폴리타노가 정확한 스위칭 패스로 파고드는 그림이 반복될 수 있다. 특히 폴리타노는 약간 내려와 공을 받았다가 반대편 오버래핑 풀백이나 하프스페이스 침투를 향해 대각선 전환 패스를 뿌리는 능력이 뛰어나 넓은 공간에서 수적 우위를 한 번에 만들어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데 브라이너는 세컨 라인 중앙에서 방향 전환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며 짧은 패스와 롱 패스를 섞어 쓰면서 카라바흐의 중원 압박 타이밍을 계속 어긋나게 만들 것이다. 반면에 카라바흐는 공격에서 인원이 한쪽에 쏠린 상태에서 볼을 잃으면 두 수미와 수비 라인이 동시에 넓은 공간을 커버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나폴리의 빠른 전환을 따라가기 벅찰 수 있다. 나폴리는 이런 상대 약점을 인지하고 초반에는 굳이 무리하게 밀어붙이기보다 중원에서 템포를 조절하며 카라바흐의 라인을 끌어낸 뒤 타이밍을 본 대각 전환과 하프스페이스 침투로 결정적인 찬스를 노릴 것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카라바흐의 압박 강도와 라인 간격 유지가 무너질 가능성이 커지고 그때마다 폴리타노의 반대측 스위칭 패스와 대 브라이너의 찔러주는 패스가 루카의 마무리 장면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라바흐가 세트피스나 주비르의 개인 돌파 한두 번으로 슈팅 찬스를 만들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볼 점유와 찬스의 질에서는 홈팀 쪽으로 기우는 흐름이 반복될 것이다. 결국 이 경기는 누가 더 많은 시간을 상대 진영에서 보내느냐보다 좌우 밸런스와 전환 속도의 차이가 얼마나 크게 벌어지느냐에 따라 골수까지 달라질 수 있는 승부다. 이 구조를 종합해보면 반대측 전환과 하프스페이스 공격에서 분명한 우위를 가진 나폴리가 홈에서 안정적으로 경기를 풀어갈 가능성이 훨씬 크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나폴리 승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SK 프라하 vs 빌바오 이 경기는 3백으로 버티는 슬라비아 프라하의 조직력과 빌바오의 측면 하프 스페이스 침투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매치업이다. 슬라비아 프라하는 초반에는 홈의 분위기를 등에 업고 촘촘한 라인 간격과 윙백의 왕복으로 빌바오의 전진 패스를 끊어내려 할 것이다. 프레코프를 향한 직선적인 전방 패스, 프로보드의 왼쪽 크로스, 자페이리스의 전환 패스가 함께 맞물리면 초반 20, 30분은 나름대로 주도권을 잡는 장면도 나올 수 있다. 하지만 3백 구조 특성상 윙백의 활동량이 많고 더블 볼란치가 좌우 커버까지 동시에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부담이 급격히 커진다. 슬라비아 프라하가 한번 세컨볼 경합에서 밀리기 시작하면 중원 리커버리 속도가 눈에 띄게 떨어지고 두 번째 볼을 계속 빌바오에게 내주는 흐름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
그 순간부터는 슬라비아의 수비 라인이 점점 박스 안으로 말려 들어가고 박스 앞 하프스페이스에 빌바오의 이선 자원들이 자리 잡기 시작한다. 빌바오는 산세트가 하프스페이스에서 공을 받아 템포를 조율하고 구르제타가 센터백 라인 사이를 흔들며 수비수를 끌어낸 뒤 니코 윌리엄스가 와이드에서 1대1 돌파를 노리는 그림을 반복할 것이다. 이 패턴이 누적되면 슬라비아 프라하는 측면과 중앙을 동시에 막아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수비 선택이 늦어지는 순간 크로스와 컵백, 이선 슈팅이 연속으로 터져나올 수 있다. 후반에는 슬라비아의 체력 저하로 세컨볼 대처가 한 박자씩 밀리고 두 번째 볼을 빌바오에게 내준 뒤 곧바로 역습에 노출되는 장면이 자주 나올 수밖에 없다. 이때 빌바오가 이냐키 윌리엄스를 교체 카드로 투입하면서 템포를 한 단계 더 올리면 이미 지친 슬라비아의 수비 라인은 뒷공간과 측면을 동시에 관리하기 어려워진다. 이냐키 윌리엄스의 스프린트 한 번에 수비 블록이 찢어지고 그 뒤에서 구르제타와 산세트가 박스 안팎에서 마무리를 노리는 상황이 만들어질 것이다. 결국 이 경기는 초반에는 슬라비아가 버티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세컨볼 경쟁력과 전환 속도에서 빌바오 쪽으로 저울이 기우는 흐름이다. 슬라비아가 홈에서 한 번은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겠지만 체력과 템포, 교체 카드의 위력까지 합산하면 후반으로 갈수록 빌바오 승리 쪽 기대값이 더 높아 보인다. 특히 후반 막판 지친 수비를 상대로 이냐키 윌리엄스가 뒷공간을 파고드는 장면이 늘어날수록 빌바오의 결정적인 마무리 가능성은 더 커질 것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슬라비아 프라하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토킹 가족방에서 더 많은 혜택을 만나보세요. 가족방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